다음 서보세요. 프렌즈 나눠주는 거. 오늘 내용 헷갈리는 거 많으니까 진짜 열심히 들어야 돼. 그리고 앞에 유체지구랑 완전히 이제 또 다른 단원이잖아. 이제 마지막 3단원이야. 총 3단원 중에 마지막 단원. 그래서 앞에 거랑 관련이 아예 없으니까 앞에 거 조금 어렵더라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하는 거니까 잘 들어줘야 돼. 일단 우리가 한 주에 한 챕터씩 하잖아. 그래서 오늘 별의 물리량을 하고 다음 주에 별의 탄생과 진화를 하면은 이제 너네가 계약을 해. 그래가지고 계약하면은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다시 중간고사 범위로 복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뒷범위는 일단 여름방학 때는 못 할 것 같거든? 그래, 근데 조금 여기 P 파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친구들은 내가 영상 찍어서 제공해 줄 테니까 보고 뭐 해도 돼. 겨울방학은 한 거의 2달이었지만 여름방학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예습을 많이 못했어, 뒤에까지. 어쨌든 우린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부분부터 돌아갈 거라는 거. 어쨌든 여기 봅시다. 먼저 순서대로 안 할 거고 흑채 먼저 할 건데 오른쪽에 2번 흑채라는 거 보이지? 일단은 이거 먼저 보고 가자. 이렇게 성냥이 불이 붙어 있으면은 색깔이 이 심이 가장 파랗고 위로 올라갈수록 빨간색이 돼요. 여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거든? 여기가 상대적으로 덜 뜨거운 곳이야. 그래서 우리 별의 온도도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냐면 30,000도 이상인 별은 파란색을 띠고 있고 3,700도 이하인 별은 붉은색을 띠고 있어. 그래서 파란색부터 노란색 찍고 붉은색을 갖는다는 거 이거 일단 아는 상태로 한번 흑채 볼게. 흑채 읽어보면은 입사된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에너지를 완전히 방출하는 이상적인 물체. 원래 대부분 어떤 물체이든 흡수하는 에너지가 100이 되진 않거든? 어느 정도는 반사를 하고 흡수를 하고 방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이상적인 물체는 들어오는 모든 입사 에너지랑 에너지를 모두 다 흡수하고 반사를 안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 흡수한 에너지를 모두 다 방출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는 거지. 근데 읽어보면 이상적인 물체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상적인 존재야. 실제로 이런 흑채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이걸 왜 배우냐면 별이 흑채는 아니지만 흑채랑 되게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어. 그렇다고 흑채는 아니야. 근데 별이랑 흑채가 비슷한 성질을 띠고 있어서 지금 흑채가 뭔지 배우는 거야. 이런 애들을 흑채라고 하고요. 흑채의 특징을 2가지 한번 적어줄게. 이거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여백 있잖아. 거기다가 적어줘. 흑채의 특징 2가지. 근데 이미 나와 있는 식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줘. 얘는 시그마 T의 4제곱. 얘는 시그마라고 읽으면 돼. 근데 수학에서 시그마랑 같은 의미는 아니고 그냥 상수야, 상수.
이미 다 나와 있는 식이긴 하거든. 여기 3번에 1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이 식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흑체 밑에 빈의 변이 법칙이 이 식이야. 다시 보면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2라고 한대. 여기서 3번 먼저 그림 보면은 어떤 별이 있는데 이 별에서 단위 면적, 이렇게 면적을 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간도 정해주는 거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그냥 에너지 양은 2라고 한대. 얘가 온도에,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수는 그냥 무시해도 되고 그냥 식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 2는 t의 4제곱에 비례한다. 상수는 어차피 항상 값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식은 외워주되 문제 풀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간단해. 그냥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당연히 표면 온도가 높으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많겠지? 그 다음에 빈의 변이 법칙. 얘는 뭐냐면 얘가 파장이야. 람다. 파장 맥스 값이 온도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이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다 했어. 저번 시간에 파장 내가 쭉 적어줬었잖아. 전자기파, 자외선, 가시광선, 정외선, 전파, X선 이렇게 있을 때 얘도 한번 그려줘. 여기가 복사 에너지. 저번에도 이쪽은 고에너지라고 했었고 이쪽은 저에너지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 방사선 같은 거 생각하면 되고 위험하잖아 방사선. 근데 전파, 핸드폰 같은 거 생각하면 된다 했지. 핸드폰은 뭐 우리가 핸드폰 할 때 뭐 위험하다는 그런 건 없잖아. 얘는 비교적으로 저에너지란 말이야. 그럼 온도도 얘가 훨씬 높아. 그러면 파장은 여기가 더 긴 거였지 항상. 온도랑 반비례라는 거야. 고에너지니까 당연히 파장 짧은 X선이나 뭐 자외선 얘네들이 온도가 훨씬 높겠지. 그럼 어떤 흑체가 있다고 칠 때 그 파장마다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이게 어떤 흑체의 복사 에너지 표야. 근데 6000켈빈인 흑체랑 3000켈빈인 흑체랑 둘 다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여기서 켈빈은 뭐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273도 섭씨 온도를 0켈빈이라고 잡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도시에서 273도를 더해주면은 켈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온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위니까 그냥 온도구나 생각하면 돼. 그럼 실제로 내가 도시로 나타내고 싶으면 6000에서 273도 빼면 돼. 여기 3000에서도 273도 빼면 돼. 의미 없고 어쨌든 여기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때의 파장 여기. 그러니까 6000켈빈의 흑체에서는 여기를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고 3000켈빈의 흑체에서는 여기를 람다 맥스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런 곡선의 플랑크 곡선이라고 하거든.
곡선을 그린 거잖아. 이 플라칸 곡선으로 두 개의 성질을 다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 성질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이 Y축 부분을 말하는 거야. 얘는 표면 온도에 비례한다. 표면 온도에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6000켈빈이랑 3000켈빈이지? 6000켈빈이 훨씬 더 표면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세기도 훨씬 큰 거야, 얘보다. 간단해. 이건 첫 번째 공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람다 맥스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실제로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긴 거야. 근데 3000켈빈인 애가 파장이 훨씬 더 길지? 오른쪽에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얘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낮으면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는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실제로 요 색지수 그림 한번 보면은 색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내신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하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비례하는지 반비례하는지 이 정도만 할 거야. 여기서 실제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빨간색,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표면 온도 높으면 첫 번째 공식 따라야 되니까 실제로 에너지가 더 높게 방출되지. 빛의 색이. 여기 최대값이 파란색이 훨씬 크잖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식 람다 맥스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해야 되니까 이 최대값의 이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긴 거라 했어. 실제로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이 조금 더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만 보고 누가 더 표면 온도가 높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을 때. 빛의 색이 더 센 거, 또 파장이 또 오른쪽에 있는 거. 표정이 또 왼쪽에 있는 게 표면 온도가 높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색지수라고 하면 얘네들이 이제 U필터, B필터, V필터라고 하는데 지금은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여기서 B에서 V를 뺀 거 또는 U에서 B를 뺀 거를 색지수라고 해. 근데 항상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인 것처럼 여기서도 빛의 세기가 세면은 등급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색지수는 등급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빛의 세기는 더 세잖아. V보다. 파란색 그래프를 봤을 때 B가 더 Y값이 크고 V에서 더 작아지잖아. 그럼 B에서 V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등급이라서 반대로 생각해야 돼. 음수야. 빛의 세기는 더 세지만 그만큼 등급이 더 낮아. 그래서 B에서 V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표면은 더 낮은 별. 빨간색에서 보면은 B에서 Y값이 작고 V에서 빛의 세기가 갑자기 세지잖아. 그러면 등급으로 봐야 되니까 B에서 V 뺀 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하는 거야. 이것까지는 지금 자세하게 몰라도 되고 그냥 지금 여기서 외워야 될 거 하나는 뭐냐면 색지수는 온도랑 반비례한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실제로 표면 온도가 높은 애는 색지수가 마이너스 값, 낮은 애는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란 말이야.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색지수는 온도랑 반비례구나. 온도 높으면 색지수는 작고 마이너스 값이고 온도 낮으면 색지수는 플러스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스펙트럼 할 건데 여기는 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은 종류가 3개가 있어. 빛을 파장에 따라 분류한 거래. 연속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이미 한 번씩 다 배웠을 거야. 연속 스펙트럼은 여기 위에 그냥 작게 적어줘. 고온, 고밀도, 기체. 고체로 쓰자, 고체. 기체 아니면 너 가스 이렇게 써도 돼. 예시로는 뭐 백열등, 태양, 뭐 별. 태양도 별의 일종이니까 그냥 별 이렇게 쓸게. 별의 표면. 별의 표면 뭐. 고온, 고밀도 기체나 고온의 고체, 백열등이나 별의 표면 같은 데서 방출하는 연속 스펙트럼인데 빛이 연속적인 띠로 나타내는 스펙트럼이야.
그냥 연속 스펙트럼. 얘는 가장 간단해서 잘 안 나와. 그냥 태양, 뭐 백열등 이런 애들이 연속 스펙트럼이구나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애들이 방출이랑 흡수인데 일단 흡수 먼저 할게. 흡수는 조건이 저온 저밀도야.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밑줄서도 저온 저밀도. 지금 온도도 낮고 밀도도 낮아. 그럼 뭔가 우리 사람으로 치면 당 부족한 사람처럼 계속 뭐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거야. 얘네들도 계속 뭘 흡수하고 싶어해. 저온 저밀도니까 여기서. 그러면 근데 이것도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먹고 싶은 파장이 다르거든. 그래서 다 연속 스펙트럼에 다 전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내가 먹고 싶은 파장만 갉아먹는 거야. 이렇게 난 이 파장, 옆 파장, 옆 파장. 얘네만 먹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갉아먹는 거를 이제 흡수 스펙트럼.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연속 스펙트럼에 검정색 줄이 나와 있는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 둘 그림만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뭐가 흡수고 뭐가 방출이고. 이런 애들 선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 하고, 방출은 이 흡수한 애들이 저온의 기체가 이제 전부 다 파장해서 흡수를 하면은 이제 고온이 된단 말이야. 에너지가 충분히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방출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얘네가 먹은 게 특정 파장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파장만 방출을 하는 거야. 전부 다 방출을 못하고. 그래서 얘는 고온 저밀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둘 다 저밀도예요. 그리고 얘만 고밀도야. 연속만. 마찬가지로 얘는 방출하는데 내가 먹은 애들만 방출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기체의 종류가 서로 똑같으면은 이 갉아먹은 부분이랑 나온 부분이랑 아예 똑같아. 일치. 다르면은 이게 선이 다르겠지만 똑같은 기체면은 완전히 똑같이 일치. 합치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기체의 종류에 따라 파장은 다르고 같으면 같은 파장을 이제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진짜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방금 그 세 가지 흡수, 방출, 연속 스펙트럼을 왜 했냐면 별이 흡수 스펙트럼이야. 이거 그림 보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검정색 선이 나와 있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 흡수 스펙트럼이지. 왜 흡수냐면 아까 별의 표면은 연속이라고 내가 적어줬잖아. 근데 이렇게 별이 있으면 별의 표면 자체는 연속이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근데 별의 주변에는 대기가 있지. 대기가 있는데 이 대기가 저온이고 저밀도야. 그럼 여기서 빛이 나와서 대기를 통과하면서 이 대기에 있는 기체가 특정 파장을 다 갉아먹는 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 보면은 별의 분광량과 표면 온도.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대. 별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 근데 옛날 과학자가 어떤 걸 알아냈냐면 별의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로 다른 별이야. 근데 둘 다 만켈빈의 별이야. 서로 다른 별인데 온도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흡수 스펙트럼이 완전 동일하게 찍힌 거야. 아, 그래서 이 스펙트럼은 뭔가 온도와 관련이 있구나 이걸 알아낸 거지.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이름을 7가지로 나눴어. 이렇게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 이런 식으로 7가지로 나눴는데 7가지로 나눈 거를 이제 분광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분광형 한번 오른쪽에 읽어보면은 연구 초기에는 별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이 다양한 까닭을 별마다 화학 조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하지만 나중에 별들의 화학 조성은 거의 같으며 흡수선이 차이 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 이거 밑줄.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옛날에는 별마다 다 구성성분이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별에 있는 구성성분은 다 똑같아. 어떤 별이든 다 수소 조금, 헬륨 조금, 그 다음에 고밀도 분자들 조금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다 똑같아. 근데 이렇게 분광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 온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분광량은 각각의 또 0에서 9까지 10단계로 세분해야 돼. 뭐
뭔 뜻이냐면 이 A형에서도 A0부터 A9까지 또 10개로 나눈 거야. 이 순서대로 하면 뭐 50, 51, 52, 54 하고 59까지 간 다음에 B0, B1, B9까지 가고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근데 이 마지막 끝 O랑 M은 5가지밖에 없고 B부터 K까지는 총 9개. 9개 아니 10개. 0부터 9까지니까 10개를 이렇게 또 쪼갠다는 거야. 이 숫자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지. 순서대로 이 O형이 가장 온도가 높은 거야. M형이 가장 낮은 거야. 실제로 보면 O형은 파란색 부분이 많이 보이고 M형은 빨간색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아까 말했잖아. 파란색이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그래서 O형은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파란색 별이고 M형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변한대. 근데 이거 분광력 진짜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거든? 이거 순서를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외우면 또 못 외우잖아.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천문학 책에 나와 있는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외우는 암기법이 있거든? 적어줄 테니까 적으세요. 좀 늦게 하더라도. 아마 학교에서도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외웁니다. O, beautiful and finder, kiss me. 해서 한 글자씩 O, B, A, F, G, K, M 이렇게.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파트거든? 이 순서 우리 저번에 카무실대 섭외 했던 것처럼 그냥 완전 알고 있어야 돼. 그냥 툭 하면 나와야 돼. 오비형, 파인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외워야 할 거 딱 2가지가 있거든? 여기 밑에 적어주면은 A0형은 10,000 켈빈이고 흰색이야. 우리 삼각함수 할 때 모든 각도를 외우진 않지만 특수각은 외우잖아. 30도, 45도, 60도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다 안 외워도 되는데 특별한 분광령 2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도 계속 나오고 A0는 10,000 켈빈이고 흰색의 별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외울 거 G2 이렇게 뒤에 숫자도 붙인다 했지. 10가지로 또 나눈다 했지. G2는 태양이야. 그리고 얘는 5,800 켈빈이고 노란색이야. 요거 2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분광력 외워주세요. A0는 10,000 켈빈의 흰색의 별, G2는 태양이고 5,800 켈빈의 노란색 별이다. 다음에 됐죠? 이거 계속 수업하면서 계속 보면서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얘 먼저 할게. 마지막. 그냥 여기 밑에 별은 구성 성분은 다 비슷. 이거 꼭 적어. 별마다 구성 성분이 달라서 분광량이 다르게 찍히는 게 아니고 구성 성분은 수소, 헬륨, 금속 다 비슷해. 별마다 모든 별은 다 구성 성분은 비슷해. 근데 흡수선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 온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건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표면 온도에 따라 이거는 뭐 책에도 안 나와 있어서 그냥 일단 적어주세요.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책에서는 그냥 표면 온도가 달라서 흡수선도 달라진다. 흡수선 종류도 다르다. 여기 정도까지만 나오거든. 근데 표면 온도가 달라서 이 수소나 헬륨, 뭐 금속들이 이온화하는 정도가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흡수선의 종류도 달라지는 거거든. 이온화 화학 시간에 많이 했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어떤 정기적인 성질을 띠면은 우리 이온화했다고 하잖아. 여기서 이런 1, 2 이런 거 무슨 뜻이냐면 일단 H 수소로 치면은 H1은 여기는 원이 생략된 거야. 원은 생략하기도 해. 얘네들은 이제 중성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2개, 전자 2개. 그래서 그냥 안정한 상태. 아 미안 2개 아니고 헬륨으로 가야겠죠. 2개 2개면 중성 헬륨 2개 2개씩 있는 애들을 이제 뒤에 원을 붙여. 안정한 애들. 그 다음에 2가 되면은 플러스 1 이온화한 거야. 이온화 상태.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거지. 이런 거야. 그럼 이제 3가 되면 하나 더 늘어나면은 플러스 2가 이온화 상태인 거야. 그럼 얘는 전자를 다 잃었으니까 그냥 원자핵 상태인 거지. 헬륨 원자핵. 이런 걸 그렇게 해석해주면 돼. 1인 거는 안정한 거야. 그 다음에 2, 3부터는 하나씩 읽고 전자 하나 읽고 2개 읽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 쭉 분광력 있잖아. 근데 온도에 따라서 뭔가 어떤 애들이 많은지 경향성도 알아주면 좋은데 온도가 높은 이쪽 왼쪽 부분은 이온화 상태가 많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철, 칼슘, 금속 형태가 많아. 이것도 그냥 경향을 알아둬야 돼. 이걸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 표는 항상 나올 거야. 근데 표가 없을 때 그냥 온도가 높은 애들을 어떤 애들을 가지고 온도가 낮은 애들은 어떤 애들을 가지고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 제일 낮으면 얘 분자도 존재해. 얘는 산화타이타늄이라고 분자 상태거든. 온도가 엄청 낮으면 분자까지도 존재하고 높으면 이온화 상태, 낮으면 금속 상태, 더 낮으면 분자 상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거. A0에서는 수소 흡수선이 가장 세게 나타난다. 이 정도. 어떤 별인지에 따라 어떤 애들이 나타나는지가 다 달라. A0에서는 수소 흡수선이 최대다. 고온의 별에서는 헬륨 흡수선이 가장 강하고 O랑 B 보면은 헬륨일까, 헬륨일까 이렇게 2개 있지. 헬륨 1가랑 중성 헬륨. 그 다음에 저온의 별에서는 금속 분자 흡수선이 잘 나타난다. 다음에 태양과 온도가 비슷하면 아까 태양은 G2였잖아. 한 G 부분 보면 돼. 이때는 이온화된 칼슘과 철 흡수선이 가장 강하다. 그치? 칼슘이랑 철 흡수선이 가장 강하지. G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면서 해석해주면 돼. 무슨 역에서는 뭐가 많은지 그냥 그림 계속 나올 거니까 그냥 해석해주면 돼.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방금 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기억해줘야 돼. 왜냐면 밑에서는 이제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을 빼고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있냐면 단위 면적에서라는 거는 모든 애들이 다 면적을 똑같이 주어지고 여기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 뜻이야. 모든 별의 크기가 크든 작든 똑같이 이 정도 크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를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별의 건널비를 안 봐. 그냥 온도만 봐. 표면 온도만. 이거 뭐 상수 안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광도라는 게 있어. 광도는 L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 그럼 아까랑 다르게 슈테판 볼츠만이랑 다르게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없어. 그냥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별의 전체에서 나오는 에너지 양을 보는 거야.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만한 별이랑 봤을 때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있으면 뭔가 공평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런 말이 없으면 전체에서 보는 거니까 당연히 얘가 더 빛을 많이 내겠지? 훨씬 크잖아. 그래서 얘는 식에서 쓸 때 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 2에다가 9의 건널비를 곱해. 이렇게. 그래서 뭐 외롭고 별로 없어. 그냥 스테판 볼츠만 법칙에다가 9의 건널비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반지름까지 고려하겠다는 거야. 면적, 전체 면적도 확인을 하겠다는 거야. 이 광도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파이랑 4랑 시그마는 다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써. 식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 그냥 나는 반지름의 제곱이랑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이랑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물론 이 식 다 외우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이렇게 쭉 다 나열하지 않고 이 정도만 써. 그냥 R의 제곱이랑 T의 4제곱.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이거 그냥 R은으로 정리한 거긴 한데 외우지 않아도 돼. 충분히 유도할 수 있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주고 지금 외워야 될 거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랑 광도식이랑 분광용 순서 이거 정도만 암기할 게 있어. 근데 광도는 그냥 여기 위에다가 4파이 R제곱만 곱한 거니까 별로 뭐 외울 건 없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알지? 뭐 그래서 광도는 표면 온도랑 반지름만 알면은 구할 수 있다. 식 쓰면 되니까. 이제 뒤에 빈칸 채워보자. 최대한 외워서 해봐. 모든 파장 영역에서 빛이 연속적인 띠, 연속 스펙트럼. 방출은 뭔가 내가 너무 에너지가 많아서 내보내는 거니까 고온이고 밀도는 점밀도라고 했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머지 흡수밖에 없고 흡수는 내가 부족해서 저온이고 저밀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분광명은 총 몇 개야? 7개고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O형 5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 표면 온도가 약 5800켈빈 G2로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은 온도만 보는 애였어. 얘는 표면 온도의 뭐 4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도는 반지름까지 보는 걸 써서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다음에 이거 라는 내가 안 해도 된다고 했지. 근데 이거 쓰면은 얘 L 광도, 그다음에 얘도 L 라고 하는 건데 라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광도식만 알고 있으면 라도 다 유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분광명은 표면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하죠. 너무 중요한 것. 고분의 별에서는 헬륨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왼쪽 부분 보면 되는데 왼쪽 보면은 강하게 나타나지. 그 다음에 G형 별에서는 이온화된 칼슘과 이온화된 철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것도 G2에서 성 그어봐. G0에서 G형이니까. 그러면 Fe, 철이랑 칼슘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아까 얘 색지수는 서로 반비례한다 정도만 외워두라 했어. 표면 온도 높으면 색지수도 높다? 아니고 반대지. 낮다. 태양과 표면 온도가 비슷한 별, 한 G2 정도에서 이온화된 규소와 마그네슘, 수소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거 그림 보면은 수소랑 마그네슘이랑 규소는 좀 A 쪽에 있어. A0 쪽에, 왼쪽에.
G2에서는 발견되지 않지? 그래서 X.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딱 요거야. 플랑크 곡선.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봤을 때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A에서는 최대 에너지가 여기, B에서는 여기, C에서는 여기. 그럼 파장을 봤을 때 C가 가장 파장이 기네? 그럼 A가 B보다 더 짧다지 일단 왼쪽에 있으니까 0.5 정도고 B는 뭐 1.1 뭐 이 정도니까 지금 파장을 비교했을 때 길이가 이렇게 돼. C로 갈수록 길어져. 그럼 온도는 반비례라.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파장인데 맥스 파장. 복사 에너지가 최대일 때 파장이 C가 가장 기니까 우리 빈의 변이 법칙 써서 온도는 이쪽이 제일 크다. 별의 표면 온도는 A가 가장 높다. 로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색지수. 색지수는 아까 온도랑 반비례하는 거 정도만 기억하라 했어. 색지수는 온도가 어떤 별일수록 크다? 낮은 별일수록 큰 거로 반대니까. 온도가 제일 낮은 애는 C. C에서 색지수가 가장 크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HR도 나가기 전에 개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여기 절대 등급 있는 위치 오른쪽 하단에 밑에다가 같이 적어주면 돼.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있어.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안 적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 또 정한 등급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다 할 뭔가 과학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과학자들이 눈으로 별의 밝기를 측정을 한 거야.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밝은 애를 너 1등급 해 뭐 이렇게 하고 너 2등급 해 이런 식으로 해서 6등급까지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공정한 방법은 아니잖아. 왜냐면 실제로 엄청 밝은데 우리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애일 수도 있어. 그냥 모든 게 지구 중심이니까 올바른 방법은 아니야. 실제로 뭐 사진 찍을 때 얼굴 큰 애들이 같이 찍으면은 뭔가 멀리 있어도 똑같이 보일 때도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절대 등급이라는 게 다시 도입된 거야. 이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를 신경 쓰지 않고 모든 별을 10파섹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등급. 여기서 파섹은 아까 말했던 계속 아까 켈빈 이런 것처럼 그냥 거리에 관련된 단위거든. 그래서 1파섹이 3.26 광년 정도. 1광년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고 이게 거리를 킬로미터로 표현하기에는 이제 우주에서는 너무 먼 거야. 그럼 킬로미터 이제 안 써. 우리는 항상 이제 파섹을 쓸 거야. PC라고. 그래서 10파섹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별이든 그 위치로 옮기는 거야. 우리가 임의로. 그때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냈을 때를 절대 등급이라고 말을 해. 그리고 그 절대 등급을 다른 말로 광도라고도 하지. 아까 외웠던 거 L. 그 식이 절대 등급이랑 똑같은 의미야.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맨 처음에 겉보기 등급에서 나온 이 등급의 규칙이 있어. 근데 이게 절대 등급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 뭐냐면 5등급 정도 차이가 났을 때 이 별의 밝기를 100배 차이 난다고 하자. 라고 하는 거. 이게 규칙이야. 여기 뭐 밑에 잘 있으면 적어줘. 5등급 차이는 밝기가 100배입니다. 엄청 중요해 이거. 이것도 외워줘야 돼. 그러니까 1등급이랑 6등급 차이의 밝기는 100배인 거야. 근데 1등급이 100배 밝은 거지. 1등급이 밝은 별이야. 숫자가 낮을수록. 그러면 1등급 차이에서는 몇 배냐? 100분의 한 등급당 100에 5분의 1승 되거든? 그래서 5등급 갔을 때 100배가 딱 되는 건데 이 100의 5분의 1승을
뭔가 딱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그냥 임의로 2.5배라고 합니다. 그냥 소수점 위로 올린 거야. 2.5배. 외워야 될 거, 5등급 차이 날 때는 밝기 100배 차이 나고 1등급 차이 날 때는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 외워주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오른쪽 위에 상단에 적어줘. 포그슨 방정식이라고 있어. 이거 아마 뒷페이지 178쪽에 나올 거거든?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니까 내가 간단하게 적어줄게. 이거 내용이 엄청 쉽고 유도도 할 수가 있어서 굳이 안 외워도 돼. 이건 뭐 잘 날 때 써주세요. 아무데나. 예를 들어 A별이랑 B별이 있어. 이렇게. 근데 A별이 100배 더 밝다고 가져갈 거야. 그때 밝기를 우리 항상 밝기는 어떻게 쓰냐면 L로 써. L. 그래서 LA, L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등급은 절대 등급은 대문자 M을 쓰고요. 겉보기 등급은 소문자 M을 써. 근데 여기서는 소문자 M, 겉보기 등급 할 거야. 그래서 M 이렇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100배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100배가 실제로 100배가 아니고 겉보기 등급으로 봤을 때, 지구에서 이 A랑 B 별을 봤을 때 100배가 차이 난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을 쓴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쓸 수 있냐면, 밝기가 100배니까 LA에서 LB를 나누면은 10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밝기가 100배면은 등급 차이도 5개 차이가 난다고 했지. 어떻게 쓸 수 있어? MA는 MB에서 5배인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MA가 더 밝으니까 실제 MB의 등급에서 5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해볼게. 로그 LB분의 LA는 2 이렇게 되겠지? 이제 로그가 나오나 싶지? 그럼 이제 연립하면 돼. 얘네 둘이 연립할 건데 일단은 5는으로 바꿔볼게. 5는 MB 빼기 MA 이렇게 바꾸고 얘네 둘이 연립해볼게. 그러면은 이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면 2는 5분의 2의 MB 마이너스 MA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럼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지? 양변에 5분의 2 취한 거야. 5분의 2 곱하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유해가 되겠지? 그래서 2가 얘랑 똑같다. 최종식은 뭐냐면 MB 마이너스 MA는 요게 포그슨 방정식이야. 최종. 이거는 유도에서 쓰면 되니까 굳이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내신할 때는 외우는 게 뭐 빠르겠지, 문제 풀 때. 중요한 식이야. 이걸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5등급 차이에서 100배, 1등급 차이에서는 2.5배라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별 A랑 별 B랑 1000배가 차이 난대.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 차이 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지금 5등급이랑 1등급을 알고 있으니까 1000배는 뭔가 계산하기가 힘들어.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100배가 아니고 다른 숫자일 때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면, 이 밝기 차이가 1000배니까 이 자리에 1000을 넣으면 돼, 그냥. 그러면 2분의 5에 로그 1000 하면 2분의 5에 곱하기 3만 하면 되니까 바로 등급 차이가 몇 등급인지 나오거든. 2분의 5에다가 곱하기 3 하면 2분의 15네.
10분의 75. 아 그러면 등급 차이가 7.5등급 차이가 나는구나. 근데 이거를 얘네 둘 가지고 7.5 차이 나는 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몇 배 차이 난다고 나왔을 때 포그슨 방정식을 써서 이 자리에다가 몇 배인지 넣고 계산하면 빠르게 나오는 거지. 대신 뭐 이 자리는 계산하기 쉽게 뭐 10의 제곱수로 주겠지. 뭐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주겠지. 그래서 이런 몇 배 차이 나는 게 몇 등급 차이 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알아야 되니까 이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고 혹시 식을 까먹더라도 얘는 유도가 되게 간단하거든. 지금 내가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 빨리빨리 쓰면은 그냥 금방 나와. 얘네들 나오는 게 100, 뺀 게 마오. 그 다음에 열리만 하면 바로 이 식이 나오니까 까먹어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둔 상태로 이제 HR도 할 거야. 이 HR도가 이 단원의 핵심이야. 오늘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분광명이랑 광도 배운 이유가 HR도를 하기 위해서 배운 사전 지식이라는 거야. 이게 최종 완성형이야. HR도가 뭐냐면 가로축에 별의 분광명을 두고 또는 표면 온도 또는 색지수. 이 세 개가 다 온도에 관련된 애들이지.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별의 절대 등급 또는 광도. 얘네들은 이제 광도 관련된 단어지. 다 똑같은 말이야. 얘를 나타낸 도표래. 그러면 이게 HR도거든. 보면은 X축에는 분광명, 표면 온도, 뭐 색지수는 없지만 어쨌든 온도에 관련된 애들이 있고 Y축에는 절대 등급. 아까 광도랑 다르게 등급은 숫자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럼 밑으로 갈수록 숫자 커지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위로 갈수록 숫자 작아지니까 밝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주에 있는 별들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야. 온도랑 광도에 따라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야. 그런 표를 HR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지는 않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몸무게가 커진다고 치고 내가 가로축에 몸무게를 두고 세로축에 키를 둬볼게. 여기서 온도도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나도 몸무게 이쪽으로 갈수록 커진다고 해볼게. 그럼 대부분 어떠냐면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겠지.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분포할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가끔씩 키가 작더라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 여기에 분포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씩 키가 크더라도 몸무게가 안 나가는 모델 같은 사람들도 있지. 그래서 여기에 분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거랑 똑같아. 별들도 대부분 다 여기에 분포해.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대부분 광도도 높다고. 근데 가끔씩 아닌 애들도 있어. 아닌 애들도 있고 아닌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이름을 또 지어준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주계열성이라는 게 있어. 주계열성이 뭐냐면 이 대부분 분포하는 이 라인, 이 y는 마이너스 x 라인, 여기를 다 주계열성이라고 해. 그래서 읽어보자. 주계열성은 HR도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대각선 D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한대. 근데 별의 약 90%가 주계열성에 속한다. 여기 밑줄. 90% 밑줄. 이 별은 항상 진화를 하거든.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 이거 어차피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은 순서가 주계열성, 적색거성, 초거성, 백세 외성. 이 순서대로 진화를 해. 근데 주계열성의 90% 머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별의 일생에서 90%가 주계열성에 머문다는 거야. 별의 약 90%라는 건 별의 일생에서 별이 탄생되고 소멸할 때까지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에서 보낸다는 거야. 성에서 보낸. 예를 들어 또 전국에 학생들을 다 모았어. 초등학생이랑 중학생이랑 고등학생.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모았어. 그럼 어떤 학생이 가장 많을까? 초등학생이 가장 많겠지. 그 이유가 뭐냐면 초등학교는 6년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이잖아.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머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일생의 90%를 주계열성에서 보내고 빨리빨리 거쳤다가 소멸하기 때문에 주계열성에서 90%가 있는 거야. 주계열성에 90%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한번 적어줘. 요쪽에 왼쪽 아니네.
뭔 뜻이냐면 지금 주계 열성만 봤을 때 왼쪽 상단으로 갈수록 이게 전부 다 커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커진다 생각하면 돼. 1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별보다 여기에 있는 별이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고 중심 온도부터 표면 온도, 뭐 에너지 생성률, 강도까지 전부 다 커. 그래서 주기율성 내에서 별끼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되게 간단해. 그냥 큰 애가 다 큰 거야. 여기 있는 애가 모든 게 다 크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겠지. 뭐만 작냐면 수명만 작. 그래서 이것만 주의해주면 돼. 수명이라고 하면 이 별이 소멸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기율성에서 다른 단계로 가는 거. 그러니까 주기율성이 이제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거지. 별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뭐 주기율성에서 적색거성을 가거나 다른 별이 되는 거지. 다른 라인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크기가 크고 뭐 온도가 높고 이런 애들일수록 에너지 생성률이 많아.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진화를 하는 거야. 얘는 느려. 에너지가 없어서. 그래서 천천히 진화를 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별이 다 크지만 수명만 낮다. 수명만 적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주기율성이 아마 가장 중요해.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태양. 얘도 주기율성이야. 주기율성. 그래서 실제로 이런 HR 도표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약간 분광형만 했잖아. 근데 만약에 A형이라고 했을 때, 분광형 A형이라고 했을 때 별이 너무 다양해. 백색외성인 애도 있고 주기율성인 A형도 있고 초고성인 A형까지 있어. 그러니까 이 온도만으로 이 별이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광도까지 둘 다 측정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색거성 읽어보면은 HR도에서 주기율의 오른쪽 위에 분포한대. 그러니까 이쪽. 말 그대로 적색이잖아. 그러니까 붉은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을 띠고 실제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지. 분광형 오른쪽이 낮은 거잖아, 온도. 그리고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광도는 큰 편이다. 아까 우리 광도식 기억해? 광도식은 아래 제곱이랑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했어. 근데 얘가 적색거성은 온도가 낮다고 했어. 그러면 T가 낮은 편이야. 근데 T의 4제곱에 비례하니까 사실은 광도에서 온도가 훨씬 중요해. 4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엄청 큰 편이래. 그 말은 뭐야? 반지름이 어마무시하게 크다는 거야. 이 적색거성. 얘가 이 온도가 낮은 거를 상쇄시킬 만큼 엄청 커서 광도도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줄 여기 쳐줘. 표면 온도가 낮아. 여기 밑줄. 그다음에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광도 크다. 여기도 밑줄. 여기 뜨세. 적색거성의 특징은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표면 온도 낮고 광도 크다. 그러니까 광도 크니까 당연히 반지름도 크다. 그 다음에 초거성. 초거성 읽어보면은 HR도에서 적색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애들이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초거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초거성은 특별히 뭐 적색이다 이런 말 없어. 왜냐면 오른쪽에도 있지만 왼쪽에도 있어. 파란 초거성도 있어. 파란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엄청 위에 있잖아. 뭔 뜻이야? 광도 진짜 엄청 크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 온도 낮다는 의미는 없고 뜻 없지. 밑줄 얘만 쳐도 광도와 반지름이 가장 큰 별이다. 초거성은 엄청 커다란 애들이야. 광도 그만큼 크겠지. 반지름이 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색외성. 여기 있는 얘네들을 백색외성이라고. 읽어보면은 HR도에서 주계열의 왼쪽 아래에 분포를 하는데 표면 온도가 비교적 높아서 흰색으로 보인대. 흰색 아까 A형이 흰색이라고 했었지? 높은 편이지? 여기서 왼쪽이니까 흰색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는 매우 작은 편이다. 완전 밑에 있잖아. 크기도 엄청 조그매. 숫자도 절대되는 숫자도 완전 플러스 12.5막 이래. 광도 엄청 작은 편이지. 그러니까 어둡고 조그맣고 밀도가 높고. 여기까지. 총 이렇게 네 가지 집단이 있어. 그래서 이거 오른쪽에 뭐 태양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베텔게우스, 시리우스 B 이거는 내신 기간 때 외우면 되고 지금은 몰라도 돼. 이런 별들이 있다. 백색외성엔 뭐 어떤 별들이 있다. 이런 게 가끔씩 나오긴 하거든. 이런 거는 그냥 안다는 전제하에 보기에서 계속 나와. 그러니까 뭐 별로 많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그 다음에 밀도 같은 거는 별의 크기는 초거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적색거성, 주기율성, 백색외성이야. 초거성이랑 적색거성 같은 애들은 엄청 큰 대신 안이 텅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백색외성은 조그만 대신 안에 완전 응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밀도는 완전히 정반대야.
백색외성이 가장 크고 주기활성, 적색거성, 초고성 순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진짜 찐막. 별의 온도와 광도에 따른 분광 분류. 이 광도를 또 분류를 해. 로마자로 1부터 VR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합니다. 순서대로 여기가 I,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숫자가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볼 때는 뭐 그냥 간단하네 하지만 진짜 이게 숫자가 큰 게 작은 거고 뭐 작은 큰 거고 하는 게 되게 헷갈리거든 문제 풀 때. 등급인지 광도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광도는 크고 그러면 밝기도 큰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야. 절대 등급은 어때?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숫자나 광도나 밝기나 절대 등급이나 전부 다 같은 의미야. 근데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야. 아까 절대 등급은 숫자로 표현했잖아. 얘는 이제 로마자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만 다르고 전부 다 뭔가 밝기에 관련된 거를 쓰는 거지. L. 그래서 이렇게 뭐 6개로 나누고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서 분류한 2차원적인 분류 방법이래. 여기 그래프로 적은. 그래서 별의 스펙트럼을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에 따라서 6개로 나누었고 태양의 경우에는 이것도 외워줘야 돼. 태양은 V형이야. 여기서 이 주계열성을 V형이라고 하거든, 광도가. 그러니까 태양은 주계열성이니까 V형인 거지. 얘는 뭐 유명하니까 알고 있어야 돼. 주계열성이 V형인 거. 이것보다 작으면 뭐 적색거성이나 초고성까지 가겠고 크면은 뭐 백색외성이겠고 이런 식으로 유추할 수 있지. 주계열성을 알면은. 태양은 G2라고 쓰는 게 아니고 G2V 이렇게 써. 그러니까 온도만 써서는 완벽하지 않아. 분광명만으로는 정확하게 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잖아. G2에 뭐 백색외성은 없겠지만 초고성도 있을 거고 적색거성도 뭐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으면 있을 수도 있고 하잖아. 그래서 뒤에 광도까지 붙여주는 거야. G2V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광형이랑 뒤에 MK 분류를 합쳐서 별을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분광형이랑 절대 등급을 줘. 그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추측할 수 있어야 돼. 대충 이렇게 그려하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처음으로 하면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냥 실제 표 보면서 찍으면 돼, 그냥. G2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8. 플러스 4.8은 한 여기 딱 가운데 정도? 요 정도네. 그럼 뭔가 얘는 주기율성일 것 같아. 얘 A. A는 딱 요 정도야. 이렇게 대충 찍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M2랑 마이너스 5.8. M2는 0인데, M은 0인데, 마이너스 5.8은 완전 위야. 여기 끝이 마이너스 7.5 정도거든? 한 요 정도? 여기가 B? 뭔가 적색거성일 것 같아. 이제 완전 위니까 초거성일 수도 있겠네. 나머지를 쭉 보면은 그 다음에 K2인데 마이너스 0.6. 그러면 한 여기 정도네. C. 이 중간에 적어주면 플러스. 그다음에 마지막 D는 A2에 플러스 11.3. 완전 여기네. 그럼 순서 알겠지? 주기율성, 초거성, 적색거성, 백색외성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 이게 처음 보면은 Y축이 좀 애매해가지고 어디 찍어야 될지 헷갈리거든? 그래서 처음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여백에 바로바로 안 써도 되고 그냥 실제 표에다가 찍어보면 돼. 실제 여기 나와있는 HR도 표에 실제로 찍어. 그럼 이제 감이 올 거야. 대충 몇에서 몇이면 어느 라인이고 이런 게 보일 거야. 계속 풀다 보면은.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표면 온도는 당연히 D가 제일 높고 백색에서는 A형이니까 광도는 초거성 D가 제일 크고 크기도 뭐 B가 제일 크고 밀도는 반대 D부터 이렇게 되는 거지.
해봅시다. 시험 범위 좀 많은 학교는 딱 오늘 한 것까지 뭐 나갈 수도 있고 중간고사로. 근데 대부분은 오늘 한 것까지 안 나가고 이거 전까지 딱 유체지구까지 나가기도 하거든. 근데 학교마다 달라. 딱 이 첫 단원만 넣는 학교도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중간고사로 나올 수도 있어. 보면은 H활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는 낮아지고 5부터 시작하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강도는 커집니다. 주기활성은 별의 약 90%, 적색거성은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 띄고요. 강도는 큰 편. 그다음에 초과성은 강도랑 반지름 엄청 크고, 마지막 백색외성은 표면 온도가 엄청 높아서 흰색으로 보이고요. 강도는 매우 작은 편, 플러스니까. 평균 밀도는 가장 큽니다. 똘똘 뭉친 거. 그 다음에 이거 MK 물법이지? 온도를 기준으로 G2요. 등각량은 G2. 강도를 기준으로 V요. 그래서 태양은 G2V. 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H활도에 나타난 별들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크기 클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이거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되게 자주 나와. 이렇게 H활도에다가 임의로 점점점점 찍고 얘네끼리 별끼리 비교하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 이런 게 없어도 대충 알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 낮아지고 위로 갈수록 강도 높아지는 거 아니까 풀 수 있어. 별 가는 태양보다 강도가 크죠. 내가 항상 주기활성 위에서는 이쪽에 있는 애들 모든 게 다 크다 했지. 수명 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문제에서 이 라인을 알려줬잖아. 근데 이거는 쉬운 문제니까 알려준 거고 절대 이거 라인 알려주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점 찍어. 그럼 대충 이 라인이 뭐 주기활성이고 어디는 뭐고 이런 거 다 너네가 찍어야 되는 거야 직접. 그다음에 별 가가 나보다 반지름이 가는 주기활성이고 나는 지금 백색외성 달이잖아. 그럼 당연히 가가 더 크겠죠. 그다음에 나는 다보다 색지수가 어떻다. 나랑 다랑 온도를 비교하면 돼. 나가 온도가 더 높네. 그럼 색지수는 반비례. 이거니까 나는 색지수가 더 작다. 더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나랑 라를 비교했네. 반지름 당연히 라가 더 크지. 나는 반지름이 더 작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내가 전부 다 찍어보면 돼. 항상 나오던 게 또 나와. 지금 아까 했던 거 G2 여기겠고 A가 여기겠고 B는 M2 5.8이니까 여기겠고 C는 K2 0. 몇이니까 여기겠고 아까랑 똑같네. A2 플러스 11 여기겠네. 그러면 BC는 주기활성 아니지 적색거성 초거성 D는 백색외성
정봤는데 DACB여야지. 틀렸어. X55X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이거 뒤에 있는 문제 전부 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부터 182번까지 쭉 풀어봐. 18문제. 나머지는 답지 줄 테니까 채점해봐. 얘는 너무 쉽고 이것도 쉽고 5번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색지수표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색지수는 항상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실제로 에너지 세이가 더 커 보이지만 B 빼기 V는 색지수는 등급으로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B에서 V를 뺀 게 마이너스 값이라는 거야. 이 가에서. 그다음에 나에서는 B가 더 작고 V가 더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반대로 B 빼기 V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아니면은 그냥 딱 봤을 때 이 값이 더 크잖아. 최대값이. 당연히 이가 더 큰 거니까 에너지가 더 크니까 T가 더 크다는 뜻이고 또 최대 파장을 봤을 때도 파장이 나가 더 기니까 온도가 더 작다는 뜻이고 이렇게 보면 돼. 6필터를 통과한 빛의 양. 이 빛의 양은 등급이 아니니까 그냥 그래프로 보면 돼. 가가 나보다 많다. 맞죠? 그다음에 나는 B등급이 V등급보다 작다. 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등급이니까 반대라고. 틀렸어. 색지수는 가가 나보다 작다. 맞지? 답은 3번. 이해되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풀어보면은 헬륨 흡수선은 표면 온도가 높은 별에서 잘 나타난다. 헬륨 흡수선 O랑 A에 거쳐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별 맞죠? 그다음에 태양 스펙트럼에서는 분자 흡수선 분자합수선은 산화타이타늄이라 했잖아. 태양은 G2란 말이야. 나타나지 않아.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은 별의 대기층에서 형성된다. 이거 내가 아까 설명했지. 별의 표면은 연소 스펙트럼이지만 대기는 저온이고 저밀도이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그 다음에 이것도 찍어보시면 되고요. 이거 보자. 이거는 미지수로 두는 연습이 필요해. 일단은 지금 절대 등급이 5등급 차이. 그럼 보자마자 이 X랑 태양 이렇게 적었을 때 강도를 L이라고 하고 온도 이렇게 해볼게. 지금 X가 0이잖아. X가 더 작아 강도가. 그럼 100배 더 밝다는 거야. 그럼 태양 강도가 L이라고 했을 때 X는 100L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100배 더 밝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온도로 보면 X가 2배네. 그러면은 태양을 T라고 놨을 때 X의 온도는 2T인 거야. 이렇게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강도 공식 L은 여기에 비례한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거기 위에 는으로 쓸게 그냥. 물론 비례한다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둘이 같은 게 아니야. 그럼 태양은 L은 T제곱이랑 R 4제곱 여기 비례해. 그럼 이제 X도 여기 넣어볼게. 태양의 반지름도 내가 R이라고 한 거야. 난 얘 X의 반지름 X의 반지름 아니고 이 대문자 X의 반지름을 소문자 X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식을 써볼게. 얘는 일단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맞춰주면 돼. 100L은 2T의 4제곱 16T의 4제곱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이거랑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L은 5로 표현해. 그 다음에 T의 4제곱 100분의 16X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얘는 10분의 4의 X의 제곱이니까요. 여기서 R은 10분의 4X겠지. 근데 나는 X가 궁금한 거잖아. 그러니까 X는으로 바꿔서
답은 2.5배입니다. 이게 식으로 쓰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돼. 얘가 2배고 강도가 100배면 반지름이 몇 배가 돼야지 이게 식이 맞아질까? 그래서 100을 2t라고 준 상태로 식 쓴 거고 반지름 모르니까 x라고 준 거고, 그래서 정리를 l은 하고 정리를 하니까 100분의 16x 제곱이 나와서 제곱으로 묶어주니까 10분의 4x의 제곱이야. 그럼 10분의 4x가 여기서 r이 돼야지 맞는 식이고, 난 x가 궁금하니까 x분으로 바꿔서 4분의 10r로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랑 r의 관계식을 찾아주면 돼. 그러면 몇 배인지 알 수 있지. 그래서 2.5배입니다. 9번은. 됐죠? 됐어? 됐어, 이현이?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쉬워. 가로축은 그냥 온도에 관련된 거, 세로축은 광도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얘는 3번이죠. 바로바로 나오지 얘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보자. 별의 광도는 A가 B의 100배이다. 지금 A랑 B 봤을 때 절대 등급이 0이라고 보네. 그럼 A가 더 밝은 거야. 100배 밝은 거 맞지? 5개 차이 나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별의 단위 면적에서 별의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야. 이거 뭐야? 이거 E지. 잘 봐야 돼.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L인 거고, 면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E인 거야. 스테판 볼츠만 먹지. E는 뭐였어? 요거였잖아. 온도만 영향 끼치는 거야. 온도만 보는 거야. 그럼 지금 B가 온도가 10,000, C가 5,000. 그러면 얘를 T라고 했을 때 B가 2배잖아. 그러면 B는 에너지가 16T의 4제곱, C는 T의 4제곱에 비례 하겠지? 당연히 B가 C의 16배 맞죠? 얘는 반지름 상관 안 하고 온도만 상관하는 애니까 E는 기억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은 얘는 셋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끼리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A랑 B 비교할 수 있고 B랑 C 비교할 수 있어. 근데 A랑 C는 비교하기 조금 힘들지. 근데 A랑 B 먼저 볼게. 지금 반지름을 물어봤으니까 뭔가 표면 온도랑 등급을 알아내야 돼. 등급이랑 표면 온도 알아내면은 반지름 알 수 있지. 아까 했던 거. 광도랑 온도. 지금 A랑 B 비교했을 때는 광도가 5차이나, 등급이 5차이니까 100배가 차이 나지. 그러니까 얘를 L이라고 했을 때 얘는 100L인 거야. 또 크게 넣어. 그 다음에 온도는 A랑 B랑 똑같네. 둘 다 그냥 T라고 하는 거지. 그때 반지름을 비교를 해볼게. 얘는 이렇게 비워두고 얘 B의 반지름은 L이라고 표현할게. 난 여기에 들어갈 반지름이 궁금한 거야. 이거 맞춰주려면 그럼 얘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이 상태야. 반지름만 몰라. 근데 여기에 100배가 덧입혀져 있잖아? 그러면 B에서도 아래 뭔가 100이 있어야지만 이걸 충당할 수 있겠다. 잘못했네. 이 식이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구나. 미안. 이게 여기가 100 아래 제곱이 되어야지 100 약분이 돼서 이 식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미안합니다. 원래 는이 아닌데 는으로 쓴 거야.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 식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 100배가 나오려면 반지름이 그만큼 10배가 크니까 광도가 100배 더 크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실제로 A가 광도가 100배 더 크잖아. 그 이유는 온도가 똑같은 상태에서 광도가 100배 더 크려면 A가 반지름이 10배 더 커서 그걸 제곱한 상태인 100R제곱이 돼서 이제 100배가 더 크다 이 소리지. 지금 A가 B보다 커. 근데 10배 더 커.
뭐 반지름 꼭 안 써도 되지만 요거인 거지. 지금 대소 비교만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몇 배인지 몰라도 돼. 그럼 두 번째로 이제 B랑 C 비교해볼게. 지금 강도는 둘이 같아. 올해 절대등급. 뭐가 다르냐면 온도가 B가 2배가 더 크네. 요거인 거지. 아는 것만 적어. L 알고 온도 알아. 16T의 대절. L 알고 온도 알아. 반지름만 몰라. 근데 이 식이 이제 유지가 되려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야 될까? 미안. 진짜 미안. 얘를 R 제곱. 이게 이 식이 원래니까 이걸 맞춰주려면 16분의 1 R 제곱. 요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4분의 1. 결국엔 B가 C보다 더 작아지죠. 답은 5번입니다. 이거 너무 헷갈리지? 이거 지금 내가 A는 태양보다 붉은색 별이다. 이건 당연하지. 주계열성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아 근데 이거는 분광경이 아니네. 분광경 아니네. 이거 조심해야겠다. 분광경 아니고 질량이니까 질량이 더 크면은 실제로 HR도에 나왔을 때 주계열성 여기 중에서 여기 있는 별인 거야. A는 질량이 더 크니까 태양보다. 태양이 여기라고 치면 그럼 붉은색 아니고 더 파란색 별이겠지. 질량이 더 큰 애는 모든 애가 더 크다고 했잖아. 그다음에 A는 HR도에서 태양보다 오른쪽 상단 아니고 왼쪽 상단이지. 이거 HR도식 아니야. 표 아니야. 질량에 관한 질량 강도표야. 반지름은 A가 태양보다 크다. 이거 당연하지. 얘는 모든 게 더 크다 했으니까. 그래서 2번. 그래서 딱 하나만 하고 끝내자. 얘네는 다 어렵지 않아서 패스하고요. 17번 봅시다. 색지수가 A가 태양보다 더 커. 그러면 실제 온도는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색지수가 작을수록 별의 질량은 크다. 색지수가 작으면 온도가 높은 거고 얘는 주계열성에서잖아. 온도가 높으면 질량도 크다 맞는 거야. 크면 크다. 질량이 클수록 반지름 크다. 당연히 맞는 거야. 주계열성이니까. 여기서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틀린 거야. 별 A의 질량은 태양의 10배이다. 별 A는 지금 절대 등급이 0이고 태양은 절대 등급이 5야. 둘이 강도 차이가 100배가 날 거야. A가 100배 밝을 거야. 그럼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A는 여기 있겠지? 그럼 이때 질량 봐봐. 10배도 안 되지. 그러니까 10배이다 틀렸어. 3번. 그 다음에 18번은 실제로 또 찍어보시면 됩니다. HR도 그어가지고 그냥 기억니은 티그 찍어서 풀면은 할 수 있어. 오늘 지금 10시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요.